21페이지. 감수 분열의 제일 마지막 단원이어서 다섯 번째 주제, 생식세포 분열 시에 내림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 요거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먼저 제일 처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유전자형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 유전자형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유전자가 생식세포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생식세포로 이제 이동하는지를 일종의 이제 추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유전자형이 이제 제시되기 전에 얘가 나와 있는데 써 있는 예를 보면 그림은 이제 유전자형이 라지 E와 라지 F 스몰 F와 라지 G와 스몰 G인 어떤 동물의 세포일로부터 첫 번째 중요한 말이 뭐가 나왔냐면 정자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정자가 형성된다는 거는 이제 암컷이 아니고 뭐냐면 수컷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그 표현을 이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조건을 쭉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모든 유전자들이 다 어디에 존재하냐면 상념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유전자가 상념색체상에 있는지 성염색체상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 뭐 하냐면 좀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요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려면 어차피 문제에서 제시되는 모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열한 시기를 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그래서 이제 총 세포의 종류로 봤을 때는 총 4종류가 있는데 그 4종류의 세포들이 각각 어떤 시기에 속하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제일 처음 찾는 거여서, 그래서 1단계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분열하는 시기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있는 세포가 G1기의 세포.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있는 세포가 이제 G1기의 세포면 G1기의 세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간을 지나냐면 S기를 거치는 거지. 그럼 이제 S기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세포는 G2기 세포다. 이건데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보통 DNA 상대량을 얘기하면 G2기의 세포랑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로 봤을 때 전기나 중기나 후기까지를 보통 우리가 이제 DNA 상대량을 어떻게 보냐면 다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얘네들이 다 이제 똑같은 DNA 상대량을 갖기 때문에 기준을 보통 이제 뭘로 정하냐면 요거로 기준을 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에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만약에 G1계 세포였다고 치면 그 다음에 있는 세포는 이제 S기를 거쳤기 때문에 G2기의 세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를 풀 때는 요거를 1분열을 진행 중인 어떤 세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중기의 세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세포가 다시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가 이제 몇 개 나오냐면 2개가 나왔을 때 요 2개가 나오는 요 세포는 1분열 다음이니까 얘는 2분열 중인 중기의 세포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되겠고, 그럼 다시 이제 2분열 중기의 세포가 또 세포 분열하면 각각이 몇 개가 되냐면 각각이 다시 2개로 이제 세포가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세포는 무슨 세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는 생식세포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분열하는 시기를 만약에 표현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뭐 하면 이제 되냐면 기억을 좀 하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했을 때 G1기에 있는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각각의 세포 안으로 어떤 식으로 배치돼서 들어가냐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 1분열 중기의 세포가 1분열 중기의 세포에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세포가 있었을 때 이 세포 가운데 적도판이 되겠지. 적도판이라고 하는 이 세포 가운데에 어떤 식으로 배열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경우의 수를 다 뭐 하냐면 산출해야지. 어떤 경우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2분열 중기에 있는 세포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2개가 있었을 때 이 각각 2분열 중기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1분열 중기에 있는 세포들이 뭐가 되냐 하면 그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양쪽으로 뭐 하는 거야? 양쪽으로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어떤 그 유전자나 염색체가 있었다고 치면 반드시 그 반대쪽에는 이쪽에 뭐 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들이 뭐 한다? 그 반대쪽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왜냐면 상동 염색체가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이제 여기서 유전자를 라지 E하고 스몰 E라는 유전자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쳐봐. 아셨죠? 그럼 이제 라지 E하고 스몰 E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을 때 요게 2분열 뭐가 되면 2분열 중기가 된다고 하는 거는 1분열 중기에서 요 유전자들이 서로 상동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분리가 돼야 되겠지. 그럼 결국 이제 분리가 돼서 각각 어디로 들어가니까 각각 다른 세포로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라지이라는 뭐가 있다고 치면 유전자가 있다고 치면 그 반대편에는 스몰 E라고 하는 유전자가 뭐다 존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존재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었다고 치면 그 반대편에는 이 유전자의 상대적인 뭐야? 대립 유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어떤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쳤을 때 여기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 2분열에 있는 2분열 중개인 세포가 다시 또 뭘 해서 다시 세포 분열해서 뭘 만들기 때문에 생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생식세포에는 반드시 뭐다? 2분열 중기에 있는 뭐가 들어가야 돼? 유전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쪽에 있는 세포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유전자는 뭐 할 수 없다? 들어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써 있듯이 예를 들면 3번은 2로부터 뭐 한 거야? 생성이 된 거니까 반드시 3번하고 2번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형의 뭐는 똑같다? 종류는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2번하고 3번에 유전자형에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게 왜냐하면 1분열 중기에서 이제 대립 유전자들이 뭐 했기 때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 이제 분열 시기를 표현하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하냐면 생각을 좀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다 유전자를 쭉 모으면서 유전자를 다 써보면서, 아셨죠? 유전자를 다 써보면서 어떤 식이 생기는지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개념이 좀 많아. 기억해야 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문제를 직접 풀기 전에 먼저 여기서 충분한 좀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요게 있어 이제 지원기의 세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표현되는 것처럼 유전자형이 라지 E하고 라지 E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F하고 스몰 F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G하고 스몰 G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뭘 거치고 나면 S기라는 걸 거치고 나면 DNA 상대량 혹은 염색 분체 수가 몇 배가 되니까 2배가 되니까 E라고 하는 놈은 4개가 되겠지. 유전자로 봤을 때. 그리고 F라는 놈은 라지 F가 2개 있고 스몰 F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G라는 놈은 라지 G가 2개 있고 다시 스몰 G가 2개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일단 쉬운 걸 먼저 제외해 볼게. 얘는 어차피 대립 유전자의 타입이 뭐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잖아. 결국 대립 유전자의 타입이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2배로 된 요 세포가 이제 1분열 뭐야? 1분열 중기다. 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면은 얘가 이제 분열해서 2분열 중기에 된 세포를 몇 개 만든다고 치면 2개 만든다고 치면 그 2개 안에는 어차피 대립 유전자 얘는 같기 때문에 여기도 라지가 되고 여기도 라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라지 2를 기준했을 때는 이제 두 세포를 뭐 할 수는 없다. 구분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놈들. 여기 있는 이 유전자들은
그 제1분열 중기에서 요 유전자들이 적도판에 어떤 식으로 뭐 하는 거야? 나열을 함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면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만약에 우리가 다 해본다고 쳐봐. 어차피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만약에 다 해본다고 치면 일단은 그 2분열이 되면 2분열 중기가 되면 머릿속으로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뭐는 분리된다. 상동 염색체는 분리가 돼. 그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반드시 대립 유전자는 같은 세포 안에는 뭐 할 수 있냐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내가 경우의 수를 헤아릴 때도 라지 F하고 스몰 F는 반드시 분리돼야 되고 라지 G하고 스몰 G는 반드시 뭐 한다?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라지 F하고 라지 F가 분리되고 스몰 F랑 스몰 F가 분리되고 그 다음에 라지 G하고 라지 G가 분리되고 스몰 G하고 스몰 G가 분리된다라고 치면은 일종의 이제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퍼내표다라고 이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의 이제 표를 만약에 만든다고 쳐봐. 이건 이제 감수 분열 단원할 때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오늘 올라가는 거는 5번째 주제부터 했는데 그 앞에 수업을 못 들은 학생들 위해서 이제 앞쪽을 다시 이제 좀 찍을 예정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땐 라지 F, 라지 F가 들어가는 거. 라지 G, 라지 G가 들어가는 이분열 중계 세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지 G, 라지 G와 스몰 F, 스몰 F가 들어가는 중계 세포 그 다음에 라지 F, 라지 F, 스몰 G, 스몰 G 그 다음에 스몰 F, 스몰 F, 스몰 G, 스몰 G 이렇게 이제 몇 개가 생기냐면 4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이분열 중기의 세포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는 라지 E는 다 공평하게 똑같이 갖고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생세포의 조합이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해서 총 몇 개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올 수 있다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만들 수 있는 게 4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거기서 하나만 꼽아서 예를 들었다고 쳐. 하나만 꼽아서 만약에 여기서 봤을 때 요 놈이랑 요렇게 짝을 지어진 놈을 이제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다시 요렇게 짝을 지어져 있는 이분열 중기의 세포가 있었다고 쳤을 때 그 이분열 중기의 세포가 또 뭘 하면 또 감수 분열을 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슨 세포를 만든다고 치면 생식세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생세포 안에는 라지 E와 라지 F와 라지 G가 각각 뭐 해야 돼? 나눠서 들어가서 라지 E, 라지 F, 라지 G 그 다음에 라지, 라지 F, 라지 G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는 뭐가 생긴다. 생세포가 형성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제일 첫 번째 처음에 이제 G1개 세포의 유전자형의 타입이 이렇게 됐다. 그 유전자형의 타입이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이렇게 된 유전자형의 타입을 기준했을 때 뭘 거치면 S길 거치면 DNA 양이 2배가 돼서 이런 식의 타입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열 중기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뭐가 분리되니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뭐가 생겨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총 몇 가지?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 그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만 다뤘을 때는 만약에 이 경우였다고 치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뭘 갖는 유전자형을 갖는 생세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기에다가 일종의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로직을 좀 적용을 해본다라고 쳐봐. 그러니까 로직을 적용한다는 건 이런 틀로 좀 문제를 풀면 좀 편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뭐 유전자형을 이제 이렇게 썼다고 쳤을 때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제일 첫 번째 존재하는 그러니까 지원계 세포가 존재하는 유전자형은 보통 선생님이 얘기했던 짝콜, 짝콜 이런 개념을 쓰니까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똑같은 걸 보통 뭐다? 짝수.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가 다른 거를 홀수. 대립 유전자가 다른 걸 홀수.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이제 지원기의 세포에는 대립 유전자가 뭐 예를 들면 짝수인 경우도 있고 모두 있나면 홀수인 경우도 있어. 2가지 경우는 다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1분열 중기의 세포는 뭘 거쳤기 때문에 S길 거쳐서 DNA 상대량이 몇 배가 됐기 때문에 2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유전자형의 합이 합이다는 게 아니고 모든 유전자가 다 뭘 이룬다? 다 짝수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짝수를 이루고 다시 뭐가 됐을 때는
이분열 중기가 됐을 때는 걔네들이 상동염색체, 짝수인 상동염색체들이 뭐 하는 거야? 분리가 돼서 양쪽으로 나눠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역시 값으로 보면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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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이렇게 다 짝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뭐가 되면 거기서 분리돼서 나오는 마지막인 생세포는 다 이제 뭘 갖는다? 유전자만 봤을 땐 하나만 가지니까 홀수의 형태를 갖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거는 유전자형을 표현했을 때 그 유전자형이 짝수인 경우도 있고 이제 홀수인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합을 생각해 보는 거야. 합을. 그러니까 합을 생각한다는 건 모든 유전자의 총합, 혹은 뭐 DNA 상대량의 총합이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다 유전자를 총 더하면 몇 K가 되냐면 6K. 오케이. 근데 얘는 다 더하면 그거 몇 배 했으니까 2배 했으니까 이제 12K. 그 다음에 여기는 양쪽으로 뭐 하니까 공평하게 나눠져 들어갔으니까 6K.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열이 끝난 생세포는 다시 2분열 중기의 세포가 공평에 남아졌으니까 3K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합으로도 뭐 할 수 있다. 합으로도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그 교재에 보시면 교재 이쪽 부분에 이렇게 뭐 하냐면 쭉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해보면 첫 번째는 유전자형은 홀수 또는 짝수고 유전자 합이 지금 나왔을 때 여기는 유전자 합이 총합이 짝수지 6K니까 그리고 1분열 중기에 있는 유전자형은 반드시 다 뭐야? 자, 짝수고 유전자의 합은 요거에 몇 배 있으니까 2배 있으니까 짝수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2분열 중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적도판 가운데 랜덤하게 어떻게 쓸지를 뭐 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발생해서 합은 절반이 있으니까 유전자의 합은 6K지만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 다시 그 6K인 놈이 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절반이 되니까 3K씩을 갖고 유전자형을 나타내는 거는 뭐가 되냐면 홀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한 게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지금 설명한 내용 자체들은 어떤 돌연변이나 그 비분리 현상이 뭐 할 때 일어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뒤에 가서 이제 비분리 현상이나 이런 걸 다룰 텐데 그 비분리 현상을 다루게 되면 지금 설명한 것들이 이제 뭐 하냐면 조금씩 변하겠지. 왜냐하면 유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제 지금 설명한 것들을 뭐 해야지만 잘 이해해야지만 여기 설명한 거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다시 뭐 할 수 있냐면 다시 또 통제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일단 지금 설명한 케이스는 모든 대립 유전자들이 다 어디에 존재할 때 상염색 체상에서 존재할 때 이런 식의 타입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금 설명한 거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얘네들은 분명히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떤 동물의 이제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은 분명히 맞는데 유전자형을 이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전자형을 제일 처음에. 그래서 유전자형을 유심히 보면 유전자형이 라지 그 다음에 라지 F, 스몰 f 그 다음에 라지 G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니네들이 봤을 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계속 배웠다고 치면 제일 먼저 앞에서부터 생각해서 눈에 들어와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이게 왜 들어와야 되냐면 어떤 하나의 세포에 라지 유전자형이 똑같은 놈이 들어가 있으면 저걸 보고는 우리가 EN이다, N이다 이런 거를 뭐 할 수 없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옆에 보면 이제 라지 F하고 뭐가 있어? 라지 F하고 스몰 F가 있다는 거는 대립 유전자가 서로 뭐 한 거야? 다르단 말이야. 그럼 결국 대립 유전자가 다르다는 거의 의미는 무슨 뜻이야? 상동 염색체가 그 세포 안에 뭐 한다? 같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로 봤을 때는 요런 유전자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포 자체는 어차피 몇 N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2N이다 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얘도 유전자가 이제 어쨌든 쌍을 이루고 있고 얘도 쌍을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요 놈을 봤더니 요 놈은 그냥 유전자형이 라지 G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저 라지 G하고 쌍을 이루는 어떤 유전자가 뭐 하는 거야?
존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게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 정보가 뭐냐. 그럼 분명히 이 세포는 몇 N의 세포인데 2N의 세포인데 이게 지금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닌데 요 라지 G라고 하는 요 놈은 유전자가 뭘 이루지 못한다. 쌍을 이루고 있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결론은 요 라지 G라고 하는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성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성염색체가 X염색체도 있고 Y염색체도 있는데 뭐 둘 중에 어디에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물론 Y염색체도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원사이드하게 남자만 딱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좀 낮아지겠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남녀, 암컷, 수컷을 다 섞어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저런 게 홀수 타입의 유전자가 딱 나왔을 때 저게 성염색체에 존재하면 저거는 기본적으로 할 때 일단은 X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다루면 Y염색체에 존재하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는 X염색상에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이게 X염색체상에 존재하는데 그 유전자하고 쌍을 이루는 게 없다. 그럼 얘는 성염색체 중에 다른 말로 바꾸면 X염색체를 뭐 하는 거야? 하나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X염색체 하나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린 지금 비분리를 배우는 단계가 아니니까 얘는 뭘 포함하고 있는 거다. Y염색체를 뭐 한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당연히 그냥 정자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푸셔도 되지만 뭐 실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걸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아까 G 원기에 있는 세포에서 모든 유전자들이 다 어디에 있을 때는 상염색체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 모든 유전자들을 다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그지? 그럼 대립 유전자들 다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모든 유전자를 합을 구하면 G원기의 그 유전자의 총합이 짝수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결국 짝수로 표현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얘는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5잖아, 5. 그러면 이것처럼 이제 뭐가 있는 거야? 홀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짝수로 표현된다는 경우면 다시 또 이것도 생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유전자가 뭐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모두 상염색체상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놈이 뭐였다고 치면 암컷이었다고 치면 암컷은 성염색체 XX를 몇 개 갖고 있으니까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암컷이었다고 치면 암컷에 있는 성염색체에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치면 그 역시 뭐가 된다? 짝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짝수가 나오는 게 경우의 수가 두 개고 홀수가 나오는 게 이제 성염색체 남성의 경우 하나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게 홀수가 있는 게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리고 짝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상인지 성인지를 찾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은 이제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전자의 합이 몇 K가 나오니까 5K지. 그죠? 그래서 유전자의 합이 5K가 나옴으로 해서 홀수형의 형태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유전자 중에 여기 이제 지금 종류를 표현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만 어떤 유전자 중에 특정한 거는 어디에 존재하고 성염색체에 존재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다루는 거는 뭐다? 수컷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유전자형 뭐 홀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는데 합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전체 합이 이제 홀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1분열 중기는 그 홀수인 유전자형을 뭐 하는 거야? 두 배 한 거야. 그러니까 짝수를 두 배 하면은 짝수고 홀수를 두 배 하면 뭐가 나와? 짝수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할 때 1분열 중기의 세포는 뭐가 된다? 무조건 짝수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짝수고 유전자의 합은 5K에 두 배 하니까 몇 K 나오는 거야? 10K가 나온다는 얘기지. 됐죠?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또 이제 뭐 한다고 치면 분리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분리가 되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냐? 그 분리되는 조건에 따라서 뭐가 생기는 거야? 경우의 수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복잡한 거니까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그 1분열 1분열에 뭐의 세포를 기준했을 때, 중기의 세포를 기준했을 때,
유전자형을 쓰면 2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라지 F, 라지 F에 스몰 F, 스몰 F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다? 라지 G, 라지 G. 근데 이 라지 G는 뭐다? X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거. 그러면 여기 유전자형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성염색체로 뭐가 있는 거야?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적도판에 어떻게 나열되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차피 라지 2는 뭐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라지 2는 그냥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몇 분열에서? 2분열 중기의 세포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여기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발생할 때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라지 G라는 거하고 쌍을 이루는 상동 염색체는 무슨 염색체 되는 거야? Y 염색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유전자를 갖고 있진 않지만 Y 염색체를 좀 묶어서 같이 표현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타입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아까처럼 이제 퍼내표를 만든다고 치면 라지 F하고 라지 F랑 스몰 F하고 스몰 F는 반드시 뭐 해야 되고 분리가 돼야 될 테고 라지 G하고 라지 G랑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은 Y라고 걸 갖고 있는 염색체는 이제 뭐 하는 거야? 구분이 되어 있지. 어차피 이건 X 염색체상이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하면 FF에 뭐가 나오고 GG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GG에 FF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FF에 유전자 Y를 갖는 게 있고 요거는 스몰 FF에 유전자 뭘 갖는 거? Y를 갖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요거를 같이 뭐 하는 거야? 여기다 합친다라고 치면 얘네는 2분열 중기에 갖는 세포의 유전자의 합이 몇 K도 가능하고 6K도 가능하고 몇 K도 가능하다? 4K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Y염색체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요. 왜? Y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도 2분열 중기의 유전자의 합을 계산했더니 공평하지가 않네? 그럼 이건 성염색체 그 유전자가 존재하고 이건 수컷이구나. 이제 그런 느낌들을 빨리빨리 이제 캐치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6K, 4K를 이루는 거에서 다시 여기서 이제 각각이 뭐가 되면 각각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얘네가 3K 이렇게 될 테고 얘는 2K 이렇게 되겠지. 2K.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2K 공평하게 분리되지 않았는데 공평하게 분리되지 않은 쪽에서 뭐야? 더 적은 유전자를 가진 요쪽. 그죠? 이 적은 유전자를 가진 요쪽에는 어떤 염색체를 포함하고 있구나? Y 염색체를 포함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같이 뭐 하는 거야? 같이 생각해 보면 이제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도 케이스는 이제 훨씬 많아. 훨씬 케이스는 많은데 그거는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다시 이제 생명과학 유전 특강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진행을 좀 할 거고 지금은 어쨌든 개념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지 뒷부분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비분리 문제를 다루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부분에 있는 문제들 이제 확인하면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